7회기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내 자제가 또는 본인이 설마 이것이 영어 독해의 향상에 듣기 향상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영어 학원 다니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상식과는 맞지 않죠. 그러나 현재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영어 문제풀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수능 영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많죠. 편입, 공무원 영어, 토익 뭐 이런 시험 분명 영어 학원입니다. 어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회화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거와는 다르다. 이거는 다른 영어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독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제풀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 영어를 출제하는 분들은 영어 강사가 영어 교수가 아닌 거예요. 왜요? 영어 회화는 영어 독해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영어에서 독해만 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회화 나옵니다. 듣기 평가 나오긴 하죠. 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뭘까요? 독해와 듣기, 이 듣기도 회화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출제하시는 이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첫 번째 바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보이거나, 편입 영어 물론 독해만 나옵니다. 공무원 영어 물론 독해만 나오죠. 토익은 수능과 똑같이 듣기하고 독해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경제 용어들이 많죠. 이 모든 문제 다 영어입니다. 다 영어인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 강의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영어 독해 파트와 그 다음에 영어 듣기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볼 때 혹시 입시와 같은 문제 풀이, 영어 풀이, 다시 말하면 입시 영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그것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입시는 입시이고 영어는 영어다. 편입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시험이다. 공무원 영어도 마찬가지고 토익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영어 독해는 그냥 독해입니다. 수능 영어도 독해입니다. 그러면 회화도 독해가 당연히 도움이 되죠.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뿐만 아니라 독해력이니까요. 회화력이라고는 안 하죠. 이것은 모든 것에 힘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독해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런 문제는 풀이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영어가 아니라 풀이법에 의해서 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풀이법은 뭐냐? 다 읽지 않는 거예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읽고 해석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법을 적용하랴? 문법을 적용해서 번역하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죠.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경우도 속도가 빨라질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영어를 능숙하게 빠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영어 강의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겉다리죠. 문법과 번역을 해서 알고 보니 시간이 너무 걸리니 해석을 다 하지 않는 방법, 또는 답만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비법이랍시고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하면, 수능 영어 하면 영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문제풀이법이나 적용하는 하찮은 문제가 되어버렸고, 그 유명한 모든 교사들이 교육을 전문화하는 수능 영어, 편입 영어, 공무원 영어, 토익 모든 문제가 다 영어가 아닌 거가 됐어요. 왜? 그 이놈의 풀이법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문법과 번역을 통해서 시간 내에 못 끝내니 당연히 풀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 풀이법이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미사오구를 집어넣고 있으나 그냥 사기예요. 자, 2010년에 순병여대 편입 영어를 갖고 같이 얘기를 해보죠.
난이도 상이라고 했는데 상인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수가 제일 높아진 4점짜리였기 때문에 교수님 생각에는 이게 숙명여대 편입영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낸 것 같아요. 왜 제가 편입이든 뭐든 간에 독해를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타이틀, 제목을 고르래요. 근데 문장을 제가 아직 안 읽었지만, 여러분도 안 읽었지만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제 봅시다. 앞부분만 보면 정답이 여기로 갑니다. 5번이 나와요. 물론 정답 5번 아닙니다. 정답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2번입니다. 근데 5번이 나오고요. 이걸 앞부분만 봤을 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돼요. 앞부분만 보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앞에 한 5줄? 에서 8줄 정도 읽었을 때, 이거는 앞에 한두 줄 읽었을 때 강렬하게 나와요. 이거요. 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십상이죠. 그런 정답은 다른데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냈는지도 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일부만 읽고 문제 푸는 학생들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은 다 읽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베일의 기원은 몰라요. 그쵸? 근데 그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특정한 베일을 쓰는 관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받아진 이론은 동이스턴 해안의 그러한 지역들은 터키의 관할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들은 베일을 썼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컴플렉션, 얼굴의 어떠한 얼굴의 어떤 색깔이죠. 아주 강렬한 사막의 태양에 그러한 거친 거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죠. 얼굴 색깔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이게 첫 번째 이론이고요. 두 번째 이론 갑니다. 열거되고 있죠? 두 번째 이론은, 자, 베두인 민족들, 베두인이라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부족들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급습도 했습니다. 라이벌 부족의 가축을 급습했어요. 그때 여성들을 베일에 쓰였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건 나신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미스프린트 같아요. 약탈당하지 않을 거란 거죠. 염소와 함께 약탈당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베일을 씌웠으니까, 예쁜 여성들을. 그래서 고르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두 번째 이론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겠죠? 세 번째 나오겠죠?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인들, 세 번째입니다. 뭐 더 이상 읽을 필요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겠죠? 베두인 여성들은 싸움을 잘해. 이것도 또 되는가 보다. 싸움을 잘해. 이러한 급습에서 아주 fierce, 싸나운 싸움꾼이야. 그래서 사막에 이것은 여성에 대한 공손함, 여성에 대한 어떤 예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막에서의 그 싸움 잘하는 여성에 대한 기사도 정신의 코드로서, 정중함, 여성의 정중한 표현으로서 여성들이 베일을 쓰고, 이것이 아이덴티티,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형성하고, 그래서 싸움에 끼어들지 않게끔. 그래서 이 겉모르고 덤비는 그런 남성들이 를 아껴주는 거죠. 그들과 여성과 싸우는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베일을 씌워서 이들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뛰어난 싸움꾼들이라는 걸 표시해줌으로써 남성들을 보호한다라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 있겠습니까? 네 번째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 정답 가보자고요. 베스트 타이틀. 자, 지금 제가 풀이법을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 열거다. 열거됐으니까 바로 들어가도 되겠네. 자,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럼 정답 4번이겠네. 다양한 이론들. 그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베일의 다양한 이론들. 근데 베일하니까 되게 이상해. 여성들 쓰는 베일 아닌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을 위한 베일의 기원. 이거구나. 왜? 여성들이 나왔으니까. 베일하면 때문에 이상하지 않죠? 그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맞는데 말이야. 다양한 이론들 맞긴 한데 기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겠죠.
본인이 틀린 거 모르고. 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풀이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가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이러한 베일의 기온에 관련 없이 무관한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오늘날 바뀝니다. 여기서 오늘날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그들의 남성들이 허락을 집 밖으로 나갈 때 베일 없이 허락하지 않아요. 않는다 부정이죠. 그 룰은 여성들에게 모든 사회 계급에서 다 적용돼요. 공공연한 자리에선 여성들은 공공연하게 모든 그들의 퍼스널리티,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매력,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 그런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매력, 특징들, 이런 것들과 개성을 잃고 그렇게 많은 검은색 반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색 반점처럼 여성들이 다 검으니까 다 검은색이니까 방울처럼 보인다는 거죠. 각각은 블랙으로 커버가 돼 있고 그녀 얼굴은 마스크를 썼죠. 통과할 수 없는, 꿰뚫어 볼 수 없는 블랙 거즈 같이, 다시 말해 거즈 천이죠. 블랙 천으로 뒤에 마스크로 돼 있다. 얼굴이 마스크로 돼 있다. 마스크 돼 있다. 왜 서방인의 눈에서는 이 베일은 온전히 상징인 거죠. 여성들이 복종, 남성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확실한 명백한 심볼인 거예요. 베일은 사우디에 살면서 그 베일은 여성이 뭔가 감금돼 있다, 뭔가 갇혀 있다라는 그러한 어조를 확립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성이 갇혀 있다는 그 톤이 이게 분위기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베일은. 그리고 그 베일은 전적인 의존. 여성들이 남성 가족 멤버들에게 전적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사회 멤버로서의 기능을 통제하는,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멤버들이.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는? 서방인의 눈에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에 가니까 어떤 얘기를 바뀌었죠? 앞에서는 기원이 맞아요. 기원 또는 뭐 다양한 이론이 나오겠죠. 왜 베일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그러나 뒤로 가면서는 그건 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거 말고 현실에서 어떠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역사, 사우디아라비아 이론적인 역사도 아니고 이론화된 역사도 아니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베일이 그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신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현실 이거죠. 미스란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근거 없는 이야기. 왜 있는 게 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실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2번밖에 없다. 이제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으면 답을 맞추지 못하도록 최대한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단어는 뭘까요? 아까 싸우는 남성들이 겁없이 덤벼들 때 intrepid라는 단어가 겁없는이에요. 5번이 되겠죠? 이 단어 알고. 자, 그리고 자, 밑에서 주신 단어의 끝 문장의 의미, 그쵸? 포인트 오브 뷰. 누구의 견해냐라고 했죠? 아까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견해죠? 서방인의 눈에는 베일은 뭘 상징한다? 복종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다라는 어떠한 분위기를 세팅해놨고, 그리고 전체적인 여성들이 복종하고 의존한다는,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그러한 것을 스테이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서 여성들이 사회 멤버로서 펑션하는 능력, 기능하는 능력, 수행하는 능력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방인의 눈의 관점이죠. 4번인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듣고 있는 영어 강사 사랑하시죠? 사랑할 겁니다. 그러기에 듣겠죠. 그리고 믿고 있죠? 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근거가 있습니까?
그 강사가 말하는 게 정말 근거가 있나요? 물론 수많은 수식어를 하다 보니 믿고 싶겠죠. 그가 유명하니까 믿고 싶겠죠. 근데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 유명하다. 좋아요. 유명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만이 해요. 세계 무대에서는 그들은 안 통해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강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국어를 그런 형식으로 강의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영어를 해야 돼요. 그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중위권도 될까 말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그런데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범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학원이에요. 학생들이 뭣도 몰라요. 수능 영어 듣고 고등학교 망치고 편입 영어 듣고 대학교 들어가긴 하지만 영어 뭔지도 모르고 시간 엄청 투자하고 공문 영어도 마찬가지, 토익도 마찬가지. 아 나는 시험 잘 봤어요. 그건 네가 잘한 거야 라고 저는 말하죠. 네가 잘한 거야. 왜?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도 언어입니다.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이미 마음에 우리 DNA에 세팅돼 있어요. 그 세팅돼 있는 걸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문제풀이법을 적용하거나 구태여 쉽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그 세팅되어 있는 그 능력, 아니 예를 들어서 사자가, 치타가 있잖아요. 치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 아니겠습니까? 치타의 능력이 뭐죠?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그 능력은 버리고 사자처럼 한다든지, 예? 그런 형식으로 하면 잡히겠습니까? 잡긴 잡겠죠.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자가 치타처럼 빨리 뛸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치타처럼 빨리 못 뛰기 때문에 근접해서 최대한 가까이 간 다음에 그 타겟을 공격을 하지. 그리고 느리기 때문에 집단으로 합니다. 치타는 집단으로 안 해요. 혼자 해도 충분해요. 왜? 빠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그게 생존, 적자 생존에서 가장 유리한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죠? 모든 동물,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 갖고 있지 못한 걸 우리 갖고 있어요. 바로 언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기엔 돌고래도 언어가 있다는데요.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물론 언어입니다. 커뮤니케이션만 생각하면 언어가 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안녕, 밥 먹어, 이 정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며 문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장이 없어요. 우리는 문장이 있죠. 구성하죠. 문장 보이십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죠? 이런 형식으로, 목적어 물론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런 복잡한 언어를 갖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원숭이도 안 됩니다. 침팬지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99% 거의 같은 침팬지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에겐 유인 DNA에 언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치타입니다. 빨리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영어학원에서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학원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